대선을 앞두고 청와대와 야당의 대선 후보가 충돌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발단은 윤석열 후보의 인터뷰였습니다. 집권하면 적폐청산 수사를 하겠다. 이 발언에 청와대가 강하게 분노했습니다.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근거 없이 현 정부를 적폐 수사의 대상으로 몰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 후보는 사과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먼저 김소형 기자입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의 참모회의 발언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 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윤 후보의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발표문은 문 대통령이 윤 후보의 인터뷰를 보고 직접 메모지에 써온 거라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앞서 윤 후보는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 수사를 할 거냐는 질문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겠다면서입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선거 전략이라면 저열하고 소신이라면 위험하다며 최소한의 민주주의자라면 이런 발언을 해선 안 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선거 개입이란 야당의 반발에 대해선 가짜뉴스에 대해 대통령이 반론권을 행사한 거라며 선거판에 대통령을 불러내는 게 정치 적폐이자 구태라고 맞받았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윤 후보가 정치 보복의 속내를 드러냈다며 부인 김건희 씨의 신기가 더해지면 괴물 정권을 만나게 될지 모른다고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자신의 사전에 정치 보복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자신의 생각이 같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법과 원칙에 따른다는 입장은 문 대통령과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늘 법과 원칙에 따른 성역 없는 그 사정을 늘 강조해 오셨습니다. 저 역시도 권력형 그 비리와 부패에 대해서는 늘 법과 원칙 그리고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정치 보복은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대통령의 제가 당선이 되면 어떠한 그 사정과 그 수사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말씀을 청와대의 사과 요구엔 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다 드렸지 않습니까? 네. 다음 일정이 있어서 이 정도로 하시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과민 반응이라는 입장입니다.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 속에서 청와대가 굉장히 일반적이고 그리고 보편적인 그런 어떤 것에 대한 발언을 굉장히 발끈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모양새가 오히려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당내에선 현 정권의 권력형 범죄는 덮고 넘어가라는 협박이다. 김혜경 씨 불법 의전 등을 덮으려는 국민 시선 돌리기라는 반발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선거 개입이라는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정치에 대한 전반적인 개입을 대선일까지 중지해야 될 것이다. 친문 성향 유권자들을 이재명 후보 쪽으로 결집시키려는 의도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봐라, 윤석열이 문재인을 해칠지 모른다. 그러니 이재명을 지지하자. 이렇게 지금 덮어씌우고 있는 거죠. JTBC 배양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통신사들과 한 인터뷰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여기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을 거론했습니다. 또 선거 결과에 따라 임기 내 정상회담을 갖기 부적절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선거 결과라는 발언을 두고 야당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라는 노골적 신호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외 8개 통신사와 합동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진영 간의 대결이 심화됐다는 지적에 대해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후폭풍과 퇴임 후의 비극적인 일을 겪고서도 우리 정치 문화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서면으로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선거 국면에서도 증오하고 대립하며 분열하는 양상이 우려된다며 갈등과 분열을 부추겨서는 통합의 정치로 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정치 현안에 대해 직접적인 비판을 한 건 이례적입니다. 정치권에선 검찰 수사에 따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일 등을 언급한 것을 두고 적폐 수사를 거론한 윤석열 후보에게 사실상 경고성 메시지를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남북 정상회담이 임기 내에 가능하겠냐는 질문엔 대화 의지가 있다면 대면이든 화상이든 방식은 중요하지 않다면서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의 결과가 남북 정상회담을 갖기에 부적절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가 되면 정상회담이 힘들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선거 결과까지 거론한 건 사실상 정권 재창출 메시지를 낸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노골적인 시그널로 해석될 소지가 큽니다. 정권 재창출, 정권 연장을 원한다는 속마음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윤 후보를 겨냥한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며 문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내에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네, 청와대로 가겠습니다. 박소영 기자. 오전에 청와대가 사과 요구를 했고 윤석열 후보는 오후에 정치 보복이 없다. 이런 발언을 또 내놨습니다. 그 뒤에 청와대 반응이 더 나왔습니까? 청와대는 일단 공식 반응을 내놓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불쾌하다라는 기류가 읽히는데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물어봤더니 한마디로 사과로 볼 수 없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또 사과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대통령 후보가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후보의 발언이 대통령이 사과를 요구한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 대상으로 몰았다는 부분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문 대통령이 추가로 입장을 낼 가능성은 있습니까? 네, 윤 후보가 사과를 하지 않고 공을 청와대로 넘긴 셈인데요. 청와대는 당분간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과를 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추가로 사과를 요구할 계획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당분간 문 대통령과 윤 후보의 갈등 국면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야당 대선 후보를 직접 겨냥한 현직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 배경을 뭐라고 봐야 할까요? 네, 어제 청와대는 매우 부적절하고 불쾌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문 대통령은 윤 후보의 발언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판단해 공개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 권력을 사유하지 않는 것에 자부심을 가져온 문 대통령으로선 5년 임기를 부정당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도 윤 후보를 향해 적폐이고 구태다, 저열한 전략이라며 일제히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네. 반면 야당 측에서는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국면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청와대는 대통령이 반론권을 행사한 것일 뿐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장 야당에선 문 대통령이 사실상 대선에 뛰어들었다 이런 비판 쏟아졌는데요. 대선 판세를 흔들려는 계산된 발언이라는 주장입니다. 실제 야권에선 문 대통령 발언이 친문 성향 유권자들에게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흡수하지 못한 친문 지지층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 일각에선 문 대통령과 윤 후보의 정면 충돌하면서 정권 교체와 정권 재창출 구도가 더 선명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정권 교체를 바라는 중도층 일부가 윤 후보 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발언의 실제 의도와는 무관하게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과 윤 후보가 대립하는 현 상황이 대선 판세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박소영 기자였습니다. 이처럼 검찰 수사가 대선 이슈로 급부상한 상황에서 저희가 새로운 사실을 하나 파악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입니다. 검찰개혁 완수를 조만간 나올 공약집에 담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에 남아있는 6대 중요 범죄 수사권을 모두 없애는 내용입니다. 검찰을 수사해서 사실상 손떼게 하겠다는 겁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지금까지 낸 공약은 약
150개입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부터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까지 분야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검찰이나 공수처와 관련한 공약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다음 주에 나올 대선 공약집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개혁은 이 후보의 10대 공약에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현재 검찰의 6대 중요범죄 수사 권한을 떼어내는 걸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부패와 공직자, 선거 등 6개 분야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수사권도 없애겠다는 겁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JTBC와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문제도 검찰 개별 검사가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를 가지고 수사권을 남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분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 같습니다. 떼어낸 6대 범죄 수사 권한을 따로 수사청을 만들어 넘기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공약집에 실지 못했습니다. 공약집엔 공수처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인적, 물적 자원의 투입을 늘려 공수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힘쓴다는 겁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다음 주 대선 후보 등록을 앞두고 중앙선관위에 10대 공약을 비롯한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공약집은 300페이지 분량으로 이르면 이번 주말에 인쇄가 시작됩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